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먼저 떠올려 보시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눈가리개를 하고 커다란 헤드셋까지 낀 채 미군에 의해 압송되는 모습,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201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전격 체포된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저 한 독재자의 몰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한 노림수, 그리고 1월 3일이라는 날짜에 얽힌 소름 돋는 평행이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 주머니 사정인 금융시장에 던질 메가톤급 파장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작전이 얼마나 전격적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하늘에서 정밀 유도 폭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과 30분 만에 특수작전 헬기가 침투했죠. 마두로 부부가 체포된 시각은 새벽 3시 30분. 폭격 시작부터 체포까지 단 1시간 30분 만에 상황이 끝난 겁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나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수행한 주인공은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 포스입니다. 전 세계 특수부대 중에서도 탑티어로 불리는 이들은 요인 암살과 납치에 특화된 괴물들이죠. 이번 작전에는 전체 1000여 명의 대원 중 단 60명만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미군 사상자는 제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두로가 잡힌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다음 선언입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직접 통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상 미국이 운영하겠다는 건데, 필요하다면 미 지상군까지 투입하겠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고요? 미국은 그동안 비용과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림자 통치라고 불리는 대리 세력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직접 통치하면 민족주의적 반발도 심하고, 이라크 사례처럼 국가가 붕괴했을 때 모든 책임을 미국이 뒤집었어야 하니까요. 특히 마가하 세력은 남의 나라 일에 개입해서 미국 청년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이 원칙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 엄청난 통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석유로 받아내겠다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원유 매장국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안정을 지켜주는 대가로 그들의 석유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은 미국의 오랜 제재로 부품이 없어 완전히 망가진 상태거든요. 이를 정상화하는데 최소 5년에서 8년은 걸릴 텐데, 트럼프의 남은 임기는 3년뿐입니다. 게다가 이라크 때처럼 미국에 협력하는 현지 인사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총구는 다시 미국을 향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날짜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필 1월 3일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소름 돋는 우연, 아니 치밀한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36년 전인 1990년 1월 3일, 미국은 파나마의 독재자 놀리에가를 체포했습니다. 베트남전 패배와 이란 인질 구출 작전 실패로 땅에 떨어졌던 미국의 자존심을 한 번에 세워준 사건이었죠.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90%에 육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기 시절인 2020년 1월 3일에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즉, 트럼프에게 1월 3일은 미국인들에게 강한 미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추락한 지지율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마법의 날짜였던 겁니다. 하지만 1990년의 파나마와 2010년의 베네수엘라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90년대에는 소련이 붕괴하던 시기라 미국에 대항할 나라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지분을 꽉 쥐고 미국의 움직임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사 자문단이 베네수엘라에 상주하며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말한 내부 조력자들이 정말로 움직여줄지도 미지수죠. 미국 내부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고립주의가 확산되면서
마두로를 잡는 건 좋지만 우리 세금을 써가며 군사 개입은 하지 마라. 는 여론이 무려 67%에 달했거든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국 편이라고 주장하며 심리전을 걸고 있지만 정작 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이드라의 머리입니다. 독재자 마두로를 제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마두로보다 더 강경한 실세인 카보가 버티고 있고 콜렉티보라고 불리는 무장 깡패 조직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를 잘랐더니 더 무시무시한 머리들이 솟아오르는 격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는 이번 침공을 앞두고 매우 치밀한 사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선물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해 금값을 미리 눌러놓았죠. 전쟁으로 금값이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습니다. 유가 역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겠지만 베네수엘라 내에서 무력 분쟁이 길어지면 결국 금값과 유가는 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지지율 반등을 노린 트럼프의 초강수이자 전 세계 석유 패권을 다시 쥐려는 거대한 도박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36년 전 아버지 부시가 누렸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라크라는 늪에 빠졌던 아들 부시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월 3일의 저주 혹은 축복이 베네수엘라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